루벤 아모림 감독 체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본머스의 3대0으로 홈에서 참패하며 위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절반 이상 비어버린 올드 트래퍼드에서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딘 후이젠의 전반 헤더골은 메뉴의 문제를 예고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8일 동안 세 번째 경기에서 마커스 레시포드가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로 치러진 경기였습니다. 후반 60분이 지나자마자 2분 간격으로 두 골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저스틴 클루이베르트를 반칙으로 막아내며 내준 페널티킥으로 클루이베르트가 이를 침착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안투안 세메뉴의 강력한 슈팅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골 역시 첫 실점과 마찬가지로 아모림 감독 체제의 끔찍한 수비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감독 부임 후 9경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새로운 전술이 팀에 자리 잡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패배는 지난해 12월 초에 치러졌던 동일한 경기 결과의 반복이며 12개월 전 지휘를 맡았던 에릭 텐 하흐 감독의 경질이 단기적으로 별다른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결과입니다. 말라시아는 왼쪽 측면 수비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지만 여러 차례 패스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안투안 세메뉴에게 슈팅 기회를 제공했고 그의 슛은 정확히 골문을 향했지만 안드레 오나나 골키퍼가 정확한 위치 선정으로 막아냈습니다. 17분에는 맥과이어가 불안한 처리로 동료들이 수비 커버에 고생해야 했습니다. 맥과이어는 상대의 압박 상황에서 느린 회전 능력으로 악명이 높지만 정확한 롱패스를 통해 이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팽팽한 경기 흐름 속에서 본머스는 예기치 않게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이번 시즌 메뉴의 약점으로 꼽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득점이었습니다. 29분, 크리스티의 프리킥 크로스를 딘 후이젠이 완벽한 헤더로 연결하며 오나나를 제압했습니다. 지르크제는 후이젠을 마크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2005년생 센터백의 공중 경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메뉴는 전반 종료 5분 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41분, 아마드가 브루노에게 공을 내줬고 브루노는 공간이 열린 상황에서 슈팅했으나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2분 뒤 브루노는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지만 케파의 멋진 선방으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44분에는 브루노가 중거리 슛으로 멋진 골을 시도했지만 그의 슛은 아쉽게 골문을 빗나갔습니다. 전반전은 본머스의 리드로 끝났습니다. 메뉴는 홈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여전히 세트피스 수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아모림 감독은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말라시아를 빼고 레니 요로를 투입했으며 마즈라위는 오른쪽 측면으로 달로든 왼쪽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메뉴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47분, 오나나가 불안정하게 나오는 바람에 세메뇨가 슈팅 기회를 잡았으나 그의 강력한 슛은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55분, 메뉴는 동점골에 근접했습니다. 혼전 상황에서 공이 여러 선수에게 맞고 골문 쪽으로 굴러갔지만 루이스 쿡이 골라인 앞에서 공을 걷어냈습니다. 62분, 홈팀은 두 번째 실점을 허용하며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즈라위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클루이베르트를 명백히 파울했고 주심 파우스는 별 확인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클루이베르트는 침착한 슛으로 11m 거리에서 추가 득점을 기록하며 본머스의 리드를 2골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 실점 이후 메뉴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64분, 마이누가 중원에서 공을 빼앗기며 상대의 역습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세메뇨는 동료의 패스를 받아 깔끔한 슛으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아모림 감독이 우가르테를 교체하며 중원을 약화시킨 결정이 치명적이었습니다. 66분, 메뉴는 만회골 기회를 잡았습니다. 호일룬드의 패스를 받은 가르나초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았지만 그의 슛은 케파를 넘지 못했습니다. 연속 실점 이후 메뉴는 뒤늦게 공격에 나섰습니다. 호일룬드와 아마드에게 기회가 열렸지만 두 선수 모두 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메뉴는 총 17번의 슛을 시도했지만 단 하나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본머스는 절반의 기회만으로 3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메뉴 팬들의 응원석은 침묵에 휩싸였고 많은 팬들이 일찍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반면 본머스 팬들은 너희는 정말 형편없다는 응원가를 부르며 경기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본머스의 3대0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더 체리스는 지난 시즌부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무패 행진 2승 1무를 이어갔습니다. 아모림 감독의 메뉴는 승점 22점으로 여전히 리그 13위에 머물렀으며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과는 6점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아모림 감독의 올드 트래퍼드 부임 초기 성적은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에릭 텐 하우 감독의 퇴임 이후 유나이티드는 여전히 느리고 설득력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가장 충격적인 패배로 기록되었습니다. 본머스는 모든 면에서 유나이티드를 압도했으며 유나이티드는 본머스의 강렬한 경기 템포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흥미로운 철학을 약속했지만 홈팬들은 아직 눈에 띄는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빅클럽 감독으로서 그는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맨체스터에서 필요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겠지만 결과와 경기력 모두 단기간 내에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이 이끄는 본머스는 높은 압박과 강렬한 경기 템포로 유명합니다. 이 같은 끈질기고 집요한 플레이 스타일이 본머스가 지난 시즌 올드 트래퍼드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의 굴욕적인 패배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본머스는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유나이티드를 압박하며 높은 에너지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본머스의 조직적인 압박을 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공을 빼앗겼으며 특히 수비 지역에서 실수가 잦았습니다. 23번의 슛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나이티드는 수비 지표 전반에서 본머스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약점은 이번 시즌 내내 지적되어 왔으며 본머스를 상대로도 똑같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본머스는 세트피스에서 선제골을 기록했으며 유나이티드의 수비 조직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허술했습니다. 아모림 감독의 새해 결심 중 하나는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본머스의 첫 골은 유나이티드의 왼쪽 측면에서 타이렐 말라시아가 애덤 스미스를 넘어뜨리며 허용한 프리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리킥 판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수비는 단순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후이제는 최근 토트넘 핫스퍼를 상대로도 세트피스에서 득점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조슈아 지르크지의 느슨한 마크를 쉽게 벗어나 근거리에서 깔끔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에 본머스가 페널티킥으로 추가 득점을 올린 이후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실점 중 45%를 세트피스 상황에서 허용했습니다. 이는 리그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치입니다. 아모림 감독은 새해에 반드시 세트피스 수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팀의 조직력 부족은 이번 시즌 내내 반복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치명적인 실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결같이 높은 에너지와 조직력을 유지하며 유나이티드를 압도했습니다. 반면 유나이티드는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고 공격에서도 결정적인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이번 패배는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유나이티드는 현재 위치에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아모림 감독은 빠른 시일 내에 팀을 안정시키고 성과를 보여야 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머스는 지난 시즌에 이어 또 한 번 올드 트래퍼드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그들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유나이티드는 전술적 문제와 경기력 저하로 인해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에서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반등할지 주목됩니다.